4개월 만에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 가서 꼬랑지를 싹 내리고 납작 기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하도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한 말을 오후에 호떡 장수 마냥 홀딱 뒤집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등등 아주 철판을 깔고 입장을 바꿔대는데 인간이 그러면 못 씁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5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그런데 시원하고 후련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즘 여야 정치인들과 국내 모든 언론사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정작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수 유튜브 몇 분 빼고는 아주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내각제를 찬양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론부터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서 말할 것도 없이 이 민주당과 한몸이 돼가지고 투쟁하려는 마음조차 없고 그냥 가끔 말장난 정도의 수준으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같은 당 사람들끼리 당대표직을 두고 그냥 말장난들,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싸움 할 때입니까? 자, 이 정도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얕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개헌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 텐데 현재 박병석이를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의 양산갑 국회의원인 윤영석이라는 자, 김종인 등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들은 다 뒤에서 이 초선 의원들을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낙연이 올 1월 당대표 당시에 새 벽두부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제기했다가 여권 내부는 물론 대선 지지율까지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꼬라지가 나고 있는데 4개월 만에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 가서 꼬랑지를 싹 내리고 납작 기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거기서 거긴 건 알겠지만 당 대표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4년도 아니고 꼴랑 4개월 만에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우습지만 이를 또 지지하는 광주 시민들도 참 한심하다 못해 딱합니다. 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낙연은 16일 오늘 전라도 광주를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표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납작 기었습니다. 자, 이낙연은 광주에 가서 올 1월에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는데 어이 이낙연 씨, 당신 눈에는 광주 사람만 국민으로 보입니까?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시사 저널에서 시사 리서치에 의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사면이라고 해서 무죄 석방이지 사면이라고 하지 마 그러는데 저 무죄 석방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긴 53.4%로 지금 당장 석방해야 한다가 무려 69%나 되고 가급적 빨리 23.6%, 그러니까 이를 합산하면 무려 92.6%나 빨리 풀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낙연이 광주를 좋아하는 건 저도 알겠지만 고향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층이 호남밖에 더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자가 하고 있는데 일단 호남과 영남을 갈라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광주에 가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개헌 이야기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7년 후에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헌법체제는 광주에서 싹 터서 오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5.18부터 41년이 지났고 5.18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광주 시민들의 5.18 분노를 되새기게 하고요. 바로 개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화를 했고 이에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불평등을 말하고 개헌을 하자고 주저주절 됐는데 지금도 당신들이 광주만 챙기고 영남은 탄압하면서 정권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여지까지? 무슨 놈의 불평등, 만인이 공평한 공산주의 하자고? 자, 그리고 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을 실제 전두환이 판을 다 짜놓은 곳을 노태우가 한 것처럼 쇼를 또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또다시 전직 대통령 사면, 이 갤럽 조사 결과를 들먹였는데 13일 갤럽 조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39%로 상대적 낮게 나왔다고 하면서 제일 아마 낮은 걸로 가져갔을 거예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호남은 뭐 백제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의 사면 찬성은 아직도 반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같이 싸잡아서 조사를 하면 저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루 뒤인 14일 비교적 중립적인 시사저널 의뢰로 시사 리서치에서 이명박을 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2,000명이나 했어요. 1,000명이 아니고. 이 결과 과반을 넘긴 53.4%가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려 1년 한 7, 8개월 만에 거의 한 19% 정도가 급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다니는 게 이낙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낙연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저자가 올 1월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말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4개월 만에 고향인 광주를 찾아가서 광주 시민과 촛불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참 이건 뭡니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말한 게 지면서 그게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 국민 대통합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서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개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고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상황에 따라 말을 홀딱홀딱 뒤집는 그런 발언을 국민들에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지. 그리고 제발 좀 5.18 사고를 우려먹듯이 좀 그만 좀 우려두세요. 지금껏 많은 보상과 사과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수십 년을 우려먹었으면 그만할 때도 된 거지. 언제까지 성역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려드실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딱 피해를 보신 광주 시민분들에게 공정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보상할 건 다 해가지고 그냥 갈무리를 저버려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하도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한 말을 오후에 호떡 장수 마냥 홀딱 뒤집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등등 아주 철판을 깔고 입장을 바꿔대는데 인간이 그러면 못 씁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감정들을 부추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개헌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강요할 겁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새치 혓바닥으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지금 저들이 하고자 하는 개헌은 문재인을 살려주는 것이고 김정은에게 이 나라의 최소 절반 이상을 지방 분권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고요. 보수 쪽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작년 총선 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작년 내내 방송을 했지만 황교안이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 이기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도 한번 포털에 찾아보세요. 유튜브라든지. 당시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지들이 잘했어요? 당시 보수 쪽에서 투쟁이나 한번 했습니까? 황교안이 머리 깎은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자기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회할 때. 자, 감나무 아래서 아가리만 쫙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투쟁 한번 했습니까? 온갖 비리들이가 질비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황교안이는 지지율이 좀 오르고 총선에 이길 것 같으니까 문재인을 살려주겠다는 개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자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벌써 싹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선 당시에 김무성이가 한 수 더 떠서 민주노총, 정의당 등과 합세해가지고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선거도 끝나기 전에 황교안은 대표직을 그냥 툭 내려놓고 정계 은퇴도 없이 사라지고 김종인과 주용회를 꼽아놓고 돌연 사라졌죠.
그 이후 김종인과 주호영이 당권을 틀어지고 지금까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화해보세요. 당론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에요. 아직까지. 보수 정당이. 자, 여러분들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국가와 국민이요? 저 인간들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국가를 영원히 지들끼리 뜯어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국민들을 새치엇바닥으로 속이면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싹을 싹둑 잘라놓지 않는다면 국가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